오늘장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께 모두 바치겠습니다. 오늘장에서 해당 산업과 모멘텀을 반영해줄 4종목 미리 선별해보고요. 그 안에서도 원픽 종목 제시해드리는 오늘의 투자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투자연구소 곽영훈 대표,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밤사이 뉴욕 증시는 높아지는 유가와 금리, 달러에 또 한 번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확대되고 있는 시장, 우리는 또 한 번 테마라든지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자, 그 전에 우리 곽영훈 대표님이 선정해 주셨던 8월 3일 공약주 뷰노가 언급 이후로 정말 고공행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목표가를 그때 7만 원 제시해 주셔서 네. 지금 여전히 상승 여력은 남아 있거든요. 상승을 조금 더 예상하시는지 궁금해요. 아니면 어느 정도는 이제 조금 쉬었다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저보다 하루도 앞서가지고 김준 대표님이 먼저 뷰노를 얘기를 했었는데 리뷰권은 저한테 오네요. 자, 뷰노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일단 AI 의료 관련 같은 경우에는 성장 초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뷰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게 뷰노메드 딥카스라는 겁니다. 어떤 그 신체 그 신호를 보내 AI가 체크를 함에 따라서 어떤 위험을 알려주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런 부분이 이제 병원에서 이제 설치가 되는 거죠. 설치가 될 때마다 일정 고정 매출이 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딥카스의 설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40개 병원에서 설치 완료가 됐고 지금 3분기에도 빅5 병원에 딥카스 설치 예정이다라고 기존에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현금이 풍부하기 때문에 또 다른 자금 조달할 기회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것은 이제 짧은 시일 내 이벤트는 FDA 승인 제품 중에서 딥브레인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기상으로 봤을 때는 11월까지 봐야 되니까 이벤트가 남아있다. 따라서 계속 주목을 해야 되는 거고 특히나 더 이런 이슈를 가지고 제가 더 주목하는 것은 외국인 수급입니다. 외국인의 어떤 지분율이 상당히 좀 낮은 기업이기 때문에 해외 IR을 통해서 추후에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건 지금 그 관련돼서 AI 의료주 같은 경우에 성장성이 있는 상태고 지금 또 딥카스 그 밖에도 성장성 이쪽에 있는 거니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시장이 조금 유가에 의해서 좀 좋지가 않은데요. 살짝 쉬어갈 수는 있으나 주가는 좀 꾸준하게 추가적인 어떤 성장했다는 상승도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곽영훈 대표님께 제가 뷰노를 여쭤봤던 거는 김지훈 대표님이 바로 루닛을 언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8월 30일 날 루닛 언급해 주신 이후로 또 상한가 직행에 성공을 하기도 했거든요. 뷰노, 루닛 둘 다 사실 김지훈 대표님은 언급을 해 주셨어요. 두 종목 중에 그래도 상승 여력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시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은 흑자 전환은 아마 뷰노가 더 빠를 걸로 예상을 하거든요. 24년 네. 하반기로 예상을 하고 루닛 같은 경우는 25년 이제 상반기를 예상해서 약간 그 차이는 있는데 지금 사실 수급적인 측면으로 아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루닛이나 뷰노의 외국인 지분율이 상당히 낮거든요. 근데 루닛 같은 경우는 당일날, 그러니까 루닛 상한가 간 날 외국인이 한 번에 57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뷰노 같은 경우는 한 3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수량 측면으로 봤을 때도 절대적인 갭 차이가 존재한다. 그래서 사실은 뷰노가 흑자 전환 시기는 더 빠르지만 매출의 성장세로 봤을 때는 루닛이 더 훨씬 가파르게 보고 있거든요. 루닛 같은 경우는 연평균 지금 25년까지 매출 성장폭이 60%가 넘어서 아마 숫자가 더 가시적으로 찍히는 건 루닛 쪽에 보고 있고요. 뷰노 역시도 성장성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두 가지 중에 조금 더 단기적으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거는 루닛이 더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루닛에 또 한 표를 던져주신 김지훈 대표님의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분이 바라보시는 오늘장 4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곽영훈 대표님입니다. 어떤 종목 보시는지? 네, 일단
그 시장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장성이 있거나 이제 저평가된 종목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화장품 관련된 종목 네오팜에 대해서 좀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수출했던 증가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내수 영업력의 확대를 통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10% 이상 견고한 성장을 좀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하반기에도 일본, 미주 지역 중심으로 해서 성장세가 견조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하반기에도 뭐 아무래도 뭐 온라인을 더해서 전반적으로 하반기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이상 성장한다고 하니 하반기 모멘텀 점점 기대된다. 따라서 네오팜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SFA 반도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매출 지연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하반기에 이제 BEP 수준의 근처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고객사들은 어드밴스 패키징을 늘려 나가야 하는 그러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뭐 어떤 그 자본, 인력, 시간 소모가 또 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관련된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외주가 좀 나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에 따른 어떤 SFA가 지금 실적은 좀 다소 약하지만은 긍정적인 모멘텀이 추후에 나올 가능성이 있고 주가도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최근에 유가가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가 상승에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정유주라든가 그리고 석유화학 쪽을 좀 봐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정유주에 대한 개념보다는 저는 약간 석유화학 쪽을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석유화학 쪽에서 조금 더 그 이벤트성이 좀 들어가고 있는 게 이 스판덱스입니다. 그 스판덱스 업황에 어떤 반등이 기대가 되는 국면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효성 TNC입니다. 그래서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재 그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난 2분기에는 스판덱스 가격이 바닥권을 형성하였고 스판덱스 증설을 또 통해서 뭐 또 상반기에 또 이런 부분이 집중됐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상당히 좀 주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유가 상승에 따라서 과거 2021년도에 유가 상승 때도 효성 TNC의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이번에도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요. 미리 좀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AP위성입니다. AP위성은 올해 이제 하반기에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상장을 앞두고 있는 우주항공 관련 신규 상장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슈에 따라서 새로운 우주항공 이슈가 뜬다면은 한 번쯤은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위성통신 사업을 영위하는 동사가 최근 주가 흐름이 좀 낮은 상태고 아랍에미레이트 쪽에서도 단일 공급 계약 체결 이런 공시도 좀 뜬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매집을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고 추후에 또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뭐 IPO라든가 또 다른 이슈가 떴을 때 좀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겹치는 섹터가 한 섹터도 없네요. 다양한 섹터군에서 또 네 종목 선별해 주신 만큼 AP위성까지 한번 주가 추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곽영우 대표님의 원픽 종목 소개해 드릴 거고요. 이어서 김지윤 대표님이 바라보시는 네 종목 바로 확인해 봅니다. 네,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LIG 넥스원입니다. 그 방산주 중에서 가장 좀 안정적으로 뭐 큰 폭의 역성장 없이 꾸준히 실적 성장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작년 3분기에는 경월의2 체계 개발 사업 수주가 있었는데 이번 3분기에는 수주가 좀 다소 없는 그러니까 체계 개발 사업에 대한 수주가 없어서 수주 공백기는 있지만 해외 수출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해외 수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담보가 됐으니까 지금 한 4년 넘게 지금 수주가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중동에서 아랍에미리트 2조 7천억 수주를 포함해서 12조의 수주 잔고를 쌓았고요. 수주 잔고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국내 수주 반영되는 부분이 2조 5천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까지 아마 계속 수주가 연평균 20% 정도씩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폴란드 외에도 폴란드 외 다른 유럽 업체랑도 협의를 하고 있고 동유럽의 유럽 사무소까지 건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실적 기준에서는 여전히 PER 10배 정도 수준이라서 현대로템, 하나시스템, 그다음 한국항공우주 뭐 이런 그 여타 방산업체들하고 대비해서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특이한 거는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연속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8만 원 중후반대 가격대는 좀 매력적으로 보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파라다이스입니다. 카지노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는데요. 중국인 단체 관광객 중심으로 가파른 회복이 될 거라는 기대감은 지금 파라다이스 실적에는 전혀 반영이 돼 있지 않고요. 중국 내 관련된 VIP 게임 관련된 오히려 부정적인 센티멘트가 반영된 상황인데요. 중국 VIP 관련 지표가 회복은 더디겠지만 분명히 반영은 된다. 그게 아마 하반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카지노 방문객 수 중에 역시나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면 매스 그 방문객이 가파르게 회복이 될 거라 보고 있어서 아마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게, 왜냐면 중국 인바운드 단체 관광객 중단됐을 때 실적 관련돼서 48% 급감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고객이 칩 구입하는데 쓴 드랍액 같은 경우는 20% 넘게 감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인 수준만 회복돼도 VIP 드롭액이 20%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복합 리조트 역시 파라다이스 시티를 활용한 다양한 이 단체 관광객을 모집하는 관광 상품에 대한 출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카지노 고객을 하는 조건 중에는 가장 유리한 입지 조건, 인천공항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가장 그게 접근성이 좋다. 그래서 소위 말한 중국 단체 관광객이 만약에 수혜를 본다면 오히려 면세나 화장품 쪽보다는 이 파라다이스 같은 카지노 산업이 가장 좀 유망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클리오인데요. 클리오 역시도 일본 쪽에서 매출이 상당히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동남아시아 그리고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꾸준히 성장하면서 양호한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굉장히 오래된 브랜드입니다. 이 클리오의 그 페리페라가 색조 브랜드 쪽에서 매출 비중 77%를 차지할 정도로 크네요. 네, 굉장히 색조 화장품의 절대적인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CNC 인터내셔널이라고 이제 색조 위탁 생산하는 브랜드를 소개해줬는데 이 회사는 말 그대로 진짜 브랜드 회사입니다. 그래서 한국, 일본, 미국, 중국에서 골고루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헬스앤뷰티, 그러니까 올리브영 같은 H&B 스토어에서도 굉장히 잘 팔립니다. 그래서 H&B 스토어에서도 매출 비중이 32%가 넘기 때문에 꾸준히 올리브영에서 클리오의 점유율은 7% 정도, 색조 부분에서는 한 25% 정도 점유율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좀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엄청나게 만든 뭐 레어뷰티라든지 타르트라든지 인디 브랜드가 굉장히 핫한데 그 치열한 브랜드 경쟁 속에서도 꾸준히 지난 3년간 계속 연 7%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퓨런티어인데요. 반기 만에 이미 연간 매출 초과 달성했고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한 업체입니다. 자율주행차 시장은 계속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 현대 관련돼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대한 최근에 또 이슈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미 연간 269억의 매출인데 올해 308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했고요. 특히나 전장용 그 카메라 장비 쪽에서 220% 넘는 엄청난 실적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연간 매출, 그러니까 이 차량용 카메라 쪽에 수주 기대한 게 300억인데 300억 훨씬 초과 넘는 20에서 30% 넘는 수주를 달성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게 이 카메라, 차량용 카메라 장비 기존에 쓰이던 수준이 검사 쪽에 과거에 2개 정도였다면 지금 뭐 해상력이라든지 왜곡, 노이즈, 이물, 그다음에 플레어 및 쉐이딩까지 5개 이상으로 Q가 구조적으로 250% 이상 증가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은 대표님이 연 이어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2번씩 언급해 주신 종목들이 있거든요. 뭐 루닛도 그랬고요. LIG 넥스원 오늘 2번째로 언급을 해주고 계십니다. 한번 주가 추이 기대해 보도록 하고 잠시 후에 원픽 종목 확인해 볼게요. 이어서 곽영은 대표님이 바라보시는 오늘장 원픽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예, 효성 TNS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올해 3분기 이후에 스판덱스 업황 반등 전망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2분기 실적을 한번 뜯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매출만 봤을 때는 섬유가 41%대, 무역이 58%대로 무역 매출이 훨씬 더 큽니다. 하지만은 이 수익성은 섬유 부분 그 중에서도 스판덱스 영향력이 절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클레오라라는 브랜드로 이제 판매하는 스판덱스는요, 전 세계 점유율이 30%로 1위입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스판덱스가 좋았던 2021년 영업이익만 현재
현재 그 시가총액 수준 이익만 봤을 때 현재 시가총액 수준이 1조 4천억을 좀 기록했었고요. 작년에는 그 영업이익이 급감했다 올해 다시 턴어라운드 분위기거든요. 주가도 좀 많이 빠졌고 유가도 좀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화학업체들 주가가 좀 좋을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뭐 기존의 내부자였던 전 회장님이 또 매수를 한 또 부분도 공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단 중국 쪽에 이제 생산 능력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현재로서는 보고 있는데, 좀 꾸준히 수요가 늘어날지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앞으로 이제 중국의 재고가 감소하면서 스판디스 가격 반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돼요. 근데 사실 또 그 유의미한 스판덱스 가격의 상승은 아직 좀 확인은 좀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작년 중순 이후에 지금 스프레드를 좀 보면요, 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스프레드가 벌어진다는 것은 수익성이 개선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이후에 스프레드가 유지가 된다면은 뭐 2020년 수준의 어떤 영업이익이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따라서 지금 효성 TNC 주가가 이제 바닥권에서 최근에 한번 급등이 나왔는데 약간의 어떤 기간 조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차 좀 반등 시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방 제한하겠습니다. 네, 34만 원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50만 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34만 원이 지지되는지 여부를 좀 잘 지켜보자라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스판덱스 가격이 스판덱스 업황이 3분기 이후 반등 조짐을 보일 전망이다. 목표가 50만 원 효성 TNC에 대해서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김지윤 대표님의 원픽 종목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그 퓨런티어를 가져왔는데요.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이 계속 올라갈 거라 보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 중에 역시나 현대오토에버가 지금 소리 소문 없이 신고가 영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다.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이 계속 고도화되고 적용이 빨라지면서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카메라, 차량용 카메라가 레벨 2에 8개였다면 레벨 3는 12개 이상으로 50% 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차량용 카메라를 검사하는 검사 장비의 수요가 기본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 그 센싱 카메라 쪽 기술 고도화도 상당히 이 검사 장비 수준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기술 진입 장벽을 갖고 있는 퓨런티어가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이 센싱 카메라 분야, 그러니까 라이다 센서의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솔리드뷰라는 회사, 2025년에 기업 공개 계획까지 갖고 있는 솔리드뷰라는 회사에 지분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투자를 통해서 자율주행에 아마 그 미래 기술을 선도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라이다 센서 관련돼서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다. 그리고 퓨런티어의 장비가 상당히 정밀도가 높다. 그래서 굉장히 그 장비에 대한 정밀도 때문에 이거는 자동차 관련된 회사만 주목을 받는 건 아니고 퓨런티어 장비는 당연히 LG이노텍, 삼성전기, MC넥스 국내 대표적인 카메라 모듈 회사에 대거 지금 납품을 하고 있다. 심지어 북미의 앱티브라는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까지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어서 상당히 그 글로벌 고객사 그리고 국내 탑티어들을 고객사로 잘 확보하고 있어서 고객사 다변화가 굉장히 잘 돼 있다. 그리고 역시나 이 전장용 카메라 조립 검사 장비는요, 매출비 중에서 계속적으로 확대돼서 올해 아마 하반기에는 60% 넘게, 당연히 전장용 장비가 당연히 마진이 좋습니다. 그래서 전장용 장비 쪽에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P와 Q가 동시에 늘어나는 구조인데 마진까지 개선되는 구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수주잔고 이미 연간 수주 목표치를 초과했고, 매출로 보면 매출이 50% 정도 성장하고 영업이익은 한 4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퓨런티어는 실적 기대주로 좀 손색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가격에서 한 4% 정도 조정 나온 가격이면 오늘 좀 그 지수가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매수가는 한 29,700원 정도 아래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매수가보다 더 중요한 거는 손절가입니다. 그래서 26,000원이 이탈되면 추세가 완전 깨졌다고 보고 있고, 목표가는 좀 짧게 잡아서 38,000원을 잡았습니다. 네, 사실 차량용 카메라는 안정성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얼마나 세부적으로 좀 잘 정립하냐, 조립하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카메라 모듈 장비 관련 모멘텀이 있는 고객사를 또 다변화하고 있는 퓨런티어에 대해서 상승 여력 진단해 주셨으니까요. 주가 추이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투자 두 분과 함께 해봤습니다.